다음 주에 제 아파트로 이사할 거예요. 그 한 문장이 내 귀에 선긋기처럼 들렸다.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되었는데 아직도 제 아파트라니.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다. 그때 듣고 있던 어머니는 너도 참말을 해도 어쩜 그렇게 하니? 결혼했으면 부부가 하나인데 이제 니들 아파트지. 왜 자꾸 내 아파트 하니? 혀를 차며 못마땅해 하셨다. 그 말에 나도 순간 고개가 끄덕여졌다. 아내는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말을 했다. 어머니, 결혼 전에 분양받은 건 제 특유재산이에요. 결혼 후 유지나 리모델링을 함께하게 되면 그때는 공동재산이 되겠지만 지금은 제 거예요.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다. 그런데 이상하게 그 논리적인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. 마치 나는 얹혀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. 그녀의 말이 오를수록 나는 더 작아졌다. 근데 사람 마음이 다 그렇잖나. 내가 직접 번 돈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집이라 부르면 뭔가 든든해지는 그런 기분이랄까? 그냥 그 한마디에 괜히 내가 바보된 기분이었다. 물론 그 집이 아내가 결혼 전에 분양받은 거라는 건 안다. 대출도 없이 월세 놓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다. 아내는 그걸로 꽤 자랑스러워했다. 나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다. 요즘 세상에 혼자 힘으로 집을 마련했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. 그건 인정한다. 그렇다고 해도 어머니 말씀대로 결혼했으면 이제 모든 게 우리 아닌가. 그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한 이상 그건 우리 집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. 나는 그렇게 배워왔다. 부부는 공동체고 결혼은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일이라고. 그런데 아내는 너무 차분하게 내 생각을 깨뜨렸다. 며칠 뒤 회사에서 점심 먹다가 선배한테 하소연해 보았다. 선배, 근데 좀 그렇지 않아요? 결혼했는데 같이 사는 집을 아직도 자기 집이라고 하면 좀 선 넘는 거 아닌가요? 선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내 얼굴을 슬쩍 보더니 피식 웃었다. 그 아파트 네 돈 들어간 거 있어? 나는 잠깐 말을 멈췄다. 없긴 한데 이제 둘이 같이 사니까 그건 우리 집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? 그럼 네가 회사 입사하기 전부터 내가 타던 차에 네가 한 번이라도 타면 그게 우리 차냐? 선배는 말투를 낮추지도 높이지도 않았다. 그냥 담백하게 툭 던졌다. 나는 웃으려다 멈췄다. 그 말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따끔했다. 아니, 그건 좀 다르죠. 뭐가 달라? 결혼이 맞는 키는 아니야. 그 집은 네가 아니라 네 아내가 만든 결과야. 그걸 우리라고 부르고 싶으면 네가 앞으로 그 집을 함께 유지하고 지키면 돼. 그 전까진 네가 고맙게 얹혀 사는 거야. 그 말에 젓가락이 멈췄다. 땅의 소음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. 선배는 반찬을 하나 집어먹으면서 말했다. 야, 요즘은 부부가 같이 산다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산다. 이렇게들 생각한다더라. 그걸 인정 못하면 너 결혼 생활 힘들어. 세상이 변했어.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. 에이, 뭐 그렇게까지 말해요. 속으로는 뭔가가 후두둑 무너졌다. 아내의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다. 특유재산이에요. 그때는 좀 되바라진 말처럼 들렸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냥 정확한 말이었다. 선배는 계산대에 먼저 가면서 내 어깨를 툭 쳤다. 괜히 체면 세우려다가 진짜 소중한 거 잃지 마라. 그 집 들어가서 살면 감사한 마음부터 가져. 그게 네 자리야. 그날 이후 나는 우리 집이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.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이상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. 아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왜인지 모르게 자꾸 작아지는 기분. 아마도 난 아직도 우리라는 말 뒤에 숨어서 진짜 나란 존재가 얼마나 비어있는지를 보지 않으려 했던 것 같다.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었다.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노력으로 만들어낸 세상에 내가 이제 들어가는 중이었다.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지?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